이분도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지금 어디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뭐 여러분들 이거 뭐 너무 대단하네요. 그리고 공신과의 만남 행사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채팅창에 아마 그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롤 모의고사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참여했던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게임을 컨텐츠로 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그 롤이라는 게임 아세요? 잘 모르나요? 이제 롤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이제 수능 시험을 만들어 출제를 했는데 말 그대로. 근데 이게 내용은 그 롤이니까 학생 게임하는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풀 수 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수능 시험의 어떤 접근 방식을 진짜 그 수능의 정수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방송을 했는데 1000명 이상이 응시를 했어요. 그게 만점자가 무려 4명 나왔습니다. 만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려 4명이 나왔어요. 뭐 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분이시고요. 지금 보니까 뭐 당장 뭐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고, 이분 항상 이제 소개할 때마다 제가 흠칫흠칫 놀라는데요. 여기 적힌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퇴. 학교를 아주 쿨하게 때려치신 분이세요. 계신가요? 저쪽이. 취직을 생각하고 떠나온 학교였지만 공부에 다시 뜰이 생겨 검정고시 번호 매달려 현역대 서울 땡땡 뭐과에 입학. 그러나 2달 후 다시 자퇴. 자퇴가 생활화되신 분이세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공부. 삼수 반 끝에 서울대학교. 굉장히 이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우리 공신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멘토링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요. 여러분들 뭐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지금 준비한 강연 내용은요. D-31 오늘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몇 분 와주셨잖아요. 제목이 무려 이겁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점씩 올리자. 예요. 27점을 올려놓겠다는 아주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27일 남았으니까. 어디 한번 지금 보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이제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준비를 또 해주셨어요. 아주 친근하게. 여러분 아마 수능 시험을 장난 아니네요. 여러 번 또 치러보셨던 경험자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팁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기영 공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 재학 중인 고기현이라고 합니다. 도발이 다소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죠. 수능이 27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1점씩 올리자. 그럼 우리가 최소한 원점수 27점 더 올릴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뻥이 아닙니다.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상당히 패턴화된 시험이고 이제 접근법이 많이 개발이 돼 있으며 컨디션이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런 걸 굳이 강조하고 앉아있으면 저놈의 설명충은 뭐하러 이런 시간을 빼앗고 앉아있어,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계시네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입만 털지 말고 막판 준비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수능 점수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 우리 방금 전에 아까도 고민하시는 분 한 분 나오셨잖아요. 네, 제가 지금 5등급인데 수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바로 그런 거 가르쳐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진지 빨고 얘기한다고 보여드리려는 사진입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조금 국어 영역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시를 참 많이 공부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시 한 수 정도 읊어보는 게 참 낭만적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공감 잘 되시라고 제가 삼수할 때 만들었던 개작시를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백석의 여승.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자리에 고3이 별로 없나 봅니다. 고3쯤 되면 이 작품은 필수 작품이거든요. 오늘 하나 배워간다 생각하고 그냥 보시고 가시고요. 자, 옆에 제가 패러디한 걸 읽어드릴게요. 삼수생은 경례를 하고 묵념을 했다. 군바리엔 내음새가 났다. 나는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수능 특강처럼 서러워졌다.
교대역의 강남대성 어느 깊은 교무실. 나는 파리한 삼수생에게서 내가 프리패스를 샀다. 담임은 9평 망친 삼수생을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실력 기다려 3년이 갔다. 실력은 돌아오지 않고 삼수생은 국방의 의무가 좋아 군대로 갔다. 산꽁도 설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논산훈련소 앞에 삼수생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싫으시죠? 제가 그렇게 될 뻔했어요. 왜? 정신 못 차리고 재수할 때 겉멋만 들어가지고서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다가 저 꼴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하자는 의미로 삼수하고 나서 국평을 좀 못 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런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은 물론 D-27이지만 사실상 D-30이랑 비슷하니까 제가 라임을 맞추려고 일부러 저렇게 제목을 지어온 거거든요. 지금은요, 지금 보시는 거는 복화강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개구리가 보이시죠?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는 뒷다리에다가 힘을 잔뜩 주고서 움츠러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장단지에다가 힘을 모아놓을 시기라 이겁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생활습관인데요. 생활습관 중에서도 여러분이 잠을 잘 자셔야 됩니다. 그 아까 앞에 계신 공신님께서 하시던 말씀 중에서 이제 뭐 벼락치기를 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잔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잠자는 시간을 1분이라도 줄여야 되는,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1분이라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통하는 것이지, 지금같이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아있을 때 그렇게 잠을 함부로 줄이시면요 컨디션만 나빠집니다. 수능은 컨디션 싸움이라는 게 여러분의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평소에 공부 잘하던 사람들도 당일날 잘못 못 자서, 뭐 당일날 밥을 잘못 먹어서, 글자 하나 잘못 보이면 그냥 그대로 아웃이에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번 9월 평가원에도 나왔지만 요즘에는 국영수가 한 문제만 틀려도 1등에서 바로 나가리 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던 사람도 한 번 획가닥하면 한 방에 가는 게 수능이에요. 정말 한 방이면 간다고 하는 다른 아이템이 있던데 수능이야말로 전 한 방이면 누구나 가는 평등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갔으니까 알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요, 정말로 의지대로 노력을 해도 잠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제 친구도 그랬어요. 그런 경우엔요, 병원이라도 꼭 가보세요. 자, 제가 이제 뒤에서 D-14쯤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요, D-14까지는요 여러분이 가능한 노력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재수인가 삼수인가를 할 때 평가원 시험을 보기 전에 잠이 너무 안 와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다른 병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잠이 안 와서 정신과를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나 봐?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의사쌤이 하시던 말씀이, 그분이 신경과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수면 쪽 전문을 하시던데 하루에 15분 정도씩을 생체 주기를 앞당기는 게 적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실천했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 팁을 여기다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기 노력으로 하루에 15분씩 정도는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 뒤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수면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을 보자면요, 여러분이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반대로 내가 아침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이 너무 안 와서 카페인을 섭취해야 되겠다, 뭐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되겠다, 핫식스를 마셔야 되겠다, 아니면 심지어 뭐 순수한 카페인 알약을 구할 수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자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꼭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뭐 자기가 수능을 망칠 것 같아서 약을 먹겠다는데 제가 말릴 순 없죠. 뭐 그게 장기적으로 먹으면 물론 안 좋지만 당장 수능이 급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극단적이긴 해도. 그렇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그걸 먹는 건 당신의 자유인데 반드시 미리 테스트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막 괴상한 시를 지어가지고서 9월 평가원 망쳤다고 막 멘붕했었던 시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9월 평가원 때 잠이 안 왔었어요. 9월 평가원 보기 전날에 제가 아침잠이 솔직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엔요 국어 영역에 듣기 평가가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네, 여기서 제 나이가 드러나는 여러분과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윗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2009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은 1, 1학번으로 갔는데 이제 제가 현역이었을 때는 2008년도에 수능을 봤었어요. 고3일 때. 뭐 완전 10년, 20년 그 전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자, 근데 그때는 국어 영역에 듣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듣기 평가를 하다가 제가 잠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때 국어 듣기가 5문제가 있었는데 꼭 4번쯤 가면은 갑자기 주변이 막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고 글씨가 지렁이가 되기 시작하는, 저는 아랍어 선택도 안 했는데 아랍어를 저도 모르게 구사하고 있더라고요. 글씨가. 예.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날에 제가 큰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EBS 파이널에서 국어 영역을 풀기 위해서 커피를 한 사발째 마시고서 바로 이제 9월 평가원 예행 연습을 하자는 야심찬 목표를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정말 충실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함정이 뭐냐? 밤이 되었는데 잠이 안 와. 제가 원래는 한 12시쯤 되면 잠이 오거든요. 근데 12시가 됐는데 말짱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책을 더 봤어요. 1시가 됐는데 잠이 안 와. 한국사가 양이 많으니까 한국사를 봤어요. 2시가 됐는데 잠이 안 와. 법과 정치가 양이 많으니까 법과 정치를 봤어요. 3시가 됐는데 잠이 안 와. 헐, 망했네.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제 정말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물론 수능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은요, 제가 재수 말아먹고 삼수하고 있을 때 시절이란 말이에요. 삼수 9월 평가원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그 시점에서 제가 새벽 3시가 되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뭐 찬물로 샤워도 해보고 뭐 우유도 마셔보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는데요. 결국에는 아침 7시에 잠 하나도 못 잔 채로 학교로 갔습니다. 자퇴생도 이제 뭐 학교에서 시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평가원 시험을. 근데 정말 8시가 됐는데 그제서야 눈이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8시면 어느 시장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딱 수능 시험장으로 치면요, 선생님이 감독관 쌤이 들어오셔가지고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을 그 시간에 주변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때는요, 이제 볼라벤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와가지고서 주변이 엄청 시끄럽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을 했는데, 듣기 평가가 시작했는데 저는 자꾸 잠이 와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집중이 안 돼요. 듣기 평가 끝나고 나서 쓰기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그때가 되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눈을 뜨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눈이 자꾸 감겨.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서 국어를 봤는데 다음 수학 시간쯤 되니까, 여러분 요즘도 수학 영역에 도형이랑 그래프 맨날 나오잖아요. 뭐 13번 이때쯤에. 아니 제가 무한등비급수 도형 문제를 푸는데 도형이 2개로 겹쳐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시험을 봅니까? 외국 영역? 영어 영역? 빈칸이 왜 제 눈에만 2개, 3개로 보일까요? 분명히 출제자는 하나만 뚫었다는데?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수능 가서 겪는다고 생각해봐요. 잠이 너무 많아서 망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잠을 못 자서 망한 사람이든 평소 생활 습관과 잠 때문에 수능을 망친다는 건, 그거는 수능을 망칠 수 있는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저질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습관이라는 걸 그까이 거 그 당일날쯤 가면은 내 몸이 알아서 적응? 우리 몸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몸은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 그게 잠 깨는 약이든 아니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든 무조건 연습을 하십시오. 또한 하나 더, 잉여같이 페이스북 보고 커뮤니티 사이트 보고 네이버 뉴스 보고 제발 그 짓거리 하지 마세요. 아니 수능 끝나면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요, 수시 원서 쓰고 나서 그 발표 기다릴 동안에 충분히 하실 일이에요. 그거를 왜 지금 하고 앉아 있어요?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싶다? 아니 그때 가서 하세요. 그때 가서 하다가 합격 발표가 나면 친구들한테 PC방 쏘고 다 같이 밤새세요.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뭐 이거는 주로 재수생들한테 해당하는 건데, 인생 뭐 있어, 올해도 망한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알코올을 섭취하려고 하는 재수생분들이 계세요. 물론 재수생이 아니어도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제발 그 짓거리 하지 마세요. 컨디션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 컨디션 망가지는 짓은 무엇이든 안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생활 습관을 이렇게 잡아놓고 공부 습관은 어떻게 잡아놓느냐? 앞에 계신 공신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반복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셨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잘 된다. 뭐 덕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이런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 주셨는데 특히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건 저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 반복이라는 것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반복을 하셔야 되냐. 제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자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풀어왔었던 EBS 반영 교재, 여기서 주의하실 게 EBS 교재라고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EBS에서 수능으로 반영이 된다고 명시가 된 그 교재들, 그 다음에 역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나왔었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이 기출문제들을 반드시 반복하십시오. 수능 문제는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다 존재해요. 당연히 EBS 문제들로요, 특히 반영교재 문제들은요, 그런 원칙들을 선생님들께서 녹여내셔가지고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에 나올 만한 문제들만 골라서 본다고 하는 건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괜히 내가 머리 좀 좋다고 해서 이런 시점에 뭐 숨막혀 나중내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집만 풀어봐가지고서 내가 뭐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상위권 학생이라도 그거 예외가 없어요. 뭐 정말 예외가 있다면 너 재수생이나 또는 장수생이셔가지고서 수능 문제 아니면 평가원 문제를 너무 많이 울고 먹어가지고서 이제는 문제에 있는 첫 글자만 봐도 문제 전체가 기억이 난다. 그런 분들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올해 EBS 문제만은 여러분이 새로 보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반복을 하세요. 자, 제가 여기 밑에다 써놨죠? 버리고 줄일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역설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공부할 걸 줄이십시오. 왜냐? 여러분의 머리가 최적화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이것저것 다 켜놓으면 속도가 느려지죠. 하지만 여러분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켜놓으면 속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똥컴도 천재컴으로 올라가요. 마찬가지 사람의 머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보다도 느려요. 자, 아까 강성태 공신님께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실 때 이제 LOL 모의고사 그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거 되게 진짜 제가 마음 먹고 약반 다음에 엄청 어렵게 내가지고서 꼬아서 내가지고서 어렵게 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욕 엄청 했어요. 뭐 이딴 걸 문제라고 풀으려고 내!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서울대 다니는 제 친구들한테 테스트도 시켜보고 제 스스로도 막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정보 가능한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정확하고 재밌는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만든 시험인데, 자, 보이시죠? 제가 그렇게 며칠 밤을 새가면서 만들었는데도 두 문제가 무려 복수 정답이 돼버렸어요. 오류가 발견이 돼서. 심지어 그것도 저는 몰랐는데 그 만점 받으신 분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설 모의고사 내는 선생님들은 저보다 천재신 분들 맞죠. 뭐 서울대 사범대를 나오셔가지고서 뭐 최상위권, 내신도 최상위권에 임용고시도 상위권 성적 받으시고 뭐 평가원 들어가시고 교육청 들어가시고 그런 분들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감히 저같이 저열한 학부생 따위가 만든 문제랑 비교는 할 수 없는데 그분들도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둬놓고 출제를 시키는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 여기에는 사실 퀄리티가 미치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복수 정답이 나오기 쉽고 그다음에 수능에서 자칫하면 멀어지기 쉬운 문제들을 보다가 여러분이 사고회로만 교란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이유로 이제 실전 감각이 필요한 시기니까 사설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수능 D30부터 D-20까지는 이제 원래 정해져 있는 시간을 그대로 지키면서 문제를 풀었고, 이제 OMR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시면 평가원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시험을 볼 때 나오는 OMR이 떠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구글링 잘해보면. 저는 그런 걸 뽑아다가 마킹까지 다 해가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실전이라고 똑같이. 그리고 시간도 정확히 지켜가면서 풀었고요. EBS 파이널 풀 때 말이죠. 자, 그런데 D-20부터는요, 하나 예외가 생깁니다. 시간을 평소에 90%만 주십시오. 예를 들어, 수학 영역이라면 100분을 보잖아요.
90분만 주고도 시험을 풀어보는 겁니다. 일부러 빡세게 연습을 해놓으면 실전에 가서는 더욱 만만해 보이는 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 만만함의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수능은요. 시간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했다면 100분 이내에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가정을 하고 낸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건 수능의 난이도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고 여러분이 체감 난이도를 확실하게 올려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면제, 신경안전제 또는 뭐 우황청심환 이런 거 D-30부터 D-15 이 사이쯤에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약이 여러분한테 맞는지 아니면 너무 부작용만 심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디테일한 거는 저보다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뜬금없을 수 있는 마지막 점심 도지락 테스트. 사람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거짓말일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굉장히 우리 본능적으로 소화기관이 이상하다. 소화기관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는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민감해지는 순간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막 고등 사고 같은 거를 잘 못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 다 신경을 쓰니까 이거 잘못되면 내가 당장 죽는데. 자, 참고로 제가 본 전공은 농경제학부지만 복수 전공 지금 식품영양학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점심 도시락은요 어떤 음식이든 좋아요. 뭐 어딜 보면 뭐 햄버거는 드시지 마세요, 국수는 뭐 라면 드시지 마세요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면 뭐든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여러분이 먹었을 때 속만 안 불편하면 뭘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말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인터넷에다가 이 PPT를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하고 만약에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길게 써놨으니까 막 너무 뭔가 이렇게 글자가 많아 이렇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출문제는 2014부터 이번 연도까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014, 2015 문제, 그 다음에 2016 문제 이렇게 3개년도.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교육과정은 지금이랑 다른 세대지만 굉장히 좋은 시험 문제들이 나왔던 때들이 있어요. 특히 수학이나 사탐, 과탐은 범위가 다르니까 옛날 기출문제를 풀어보기가 여러분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수학이나 탐구 말고 국어랑 영어는요. 여러분이 교육과정이 옛날 교육과정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무리 없이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국어 같은 경우는요. 2009년 수능 언어, 2011 수능 언어, 외국어, 즉 영어 영역은 2011년도 영어, 그다음에 2013년도 영어 이 4개 연도 수능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고 가길 제가 권합니다. 왜 딱딱딱딱 이 4개를 정해드렸냐면 여러분은 물론 수능이 기본적으로 쉬워지는 세대지만요. 변별력이 자꾸 없다고 막 전국에서 난리가 나니까 최소한 한두 문제 정도는 정말 완전히 마음먹고 약 빨고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옛날에 2010 수능이 그런 식이었거든요. 29문제 다 쉽게 내고 마지막 한 문제만 어렵게 내가지고서 1등급 컷을 96점으로 만드는 식으로 수학 난이도를 조정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좀 생소한 유형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해 볼 필요는 한 번쯤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문제 풀지 말고 저 4개년도 문제를 한번 잘 봐보세요. 왜 어렵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언어 같은 경우는요, 즉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요, 국어 영역인데 수학이 나온 적이 있어요. 계산이 나온 적이 있어요. 믿기지가 않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기출문제집에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룡 발자국과 관련된 비문학 지문이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역대 유일하게 국어 문제에서 또는 수능 언어 문제에서 수학 계산을 필요로 하는 보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수많은 수험생들이 공룡 발자국에 짓밟혀 죽었어요. 네, 너무 슬픈 전설이죠. 2011 수능? 자, 2011 수능 국어는요, EBS를 반영했는데 반영하는 척만 했던 애거든요. 완전 간접 반영으로 반영을 했었던 애기 때문에 굉장히 희한하고 막 어려운
소재를 쓴 지문, 아니면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꼬여져 있는 독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이나 프린트에서 본 문제 중에 그레고리우스령 문제, 아니면 석보상절에 나오는 두더지 문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면 그게 다 2011 언어예요. 그때 1컷이 얼마냐? 90. 국어 영역이. 믿기지가 않겠죠. 3점짜리 3개 틀려도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2011 국어였습니다. 2011 영어랑 2013 영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빈칸이 지을 리을 맞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도 문제를 테스트해보기에 가장 최적인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자, 쉬어가는 코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습관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공부 방법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봤자 안 들어놓으면 안 들어요. 저도 안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 마음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 막 어릴 때부터 뭐 1등급을 받고, 어릴 때부터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어릴 때부터 수학 경시대회 나갔다 오고,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선입견이 있으세요. 저는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찌 이런 막장학교가 있을 수 있지? 라는 식으로 지탄을 받던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고등학교를. 그런 데에서 수학에 내신을 7등급을 받고 영어로 6등급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 7등급을 받아서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를 나갔다. 근데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알고 보니까 대원외고, 알고 보니까 민사고, 알고 보니까 서울과학고 수학 7등급. 이런 기만자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일반고에서 공부를 못해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제가 공부를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게임. 제가 바람의 나라랑 메이플 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 게임들이 저의 어릴 적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작품 하나 레이드 뛸 때마다 제 등급은 하나씩 내려갔을 겁니다. 그 짓을 안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는데. 자, 어쨌든 요즘도 유행하는 게임들이 있죠. 특히 여러분이 PC방 같은 데 가서 한 번 앉으면은 혼이 팔리는 게임들이 있어요. 뭐 느그 아빠 레전드라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얼마나 좋은 게임이에요. 저랑 15년지기 베프가 있어요. 그 친구도 저의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주지 않고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직업도 안 물어봐요. 하지만 저 게임을 가면요. 저희 부모님의 생사를 걱정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걱정해 주세요. 참 좋은 게임이죠. 아니면 네어플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뜨고 있는 카드게임 하수소똥 같은 게임이 하고 싶어요. 쌤 어떡해요? 저 수능 봐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뇌가 게임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거를 단기간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절은 가능해요. 자, 역설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게임 때문에 공부할 뇌가 안 남아돈다. 차라리 뇌를 죽이세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세요. 막 그렇다고 막 헬스장 가서 막 엮기들고 으쌰으쌰 이러지 말고 유산소 운동, 가벼운 조깅, 오래 달리기 이런 걸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체력도 관리를 하시고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런 잡념이 자동으로 안 생기게. 우리 몸이 지치고 힘들면 뇌가 그런 잡소리를 알아서 안 내요. 자, 체력 관리를 할 겸, 그리고 여러분의 나중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또한 당장 시험이 급한 상황에서 게임이란 유혹을 떨쳐내기 위한 돈 안 드는 좋은 방법. 이 방법을 한번 채택해 보시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제가 저 방식을 알게 된 이유가, 제가 재수할 때 겉멋만 들어서 공부를 안 했다 했었잖아요. 저의 재수 시절을 망하게 한 주적은요, 바로 던파입니다. 네, 거기서 강화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걸로 막 돈 버는 재미가 생겨갖고 맨날 뭐 결투장 돌고 뭐 던전 돌고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강화라는 게 뭐냐면 아이템을 갖고 도박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도박을 해 성공하면 그 가치가 수십 배로 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게임 내에 있는 도박에 너무 미쳐갖고 미쳐 날뛰고 있다가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그걸 망했어요. 망해서 전 재산을 다 말아먹었어요. 네, 진작에 망했으면 제가 수능을 한 번 더 볼 일은 없었겠죠. 저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게 D-14 또는 D-15까지였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2주, 정말로 이제 급해질 때예요.
이때쯤 메가스터디 같은 데 가면요, 막 응원 영상 같은 거 올라와서 인강 선생님들이 막 힘내라 하면서 막 동영상 찍어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이 진짜 딱 실감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쫄지 마세요. D-30부터 D-15까지 했었던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연장선이에요. 다만 좀 더 빡세게 한다는 점은 다르겠죠? 자, 수면 주기, 운동. 앞에서 했으니까 반복 안 할게요. 근데 밑에 식습관. 자, 수능장에 가서 도시락을 먹는 것도 물론 이제 소화기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평소 먹는 음식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막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안 먹거나, 특히 여학생들,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머 쌤, 저는요 대학교 가서 이뻐질 거니까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이 있더라도 밥을 안 먹고 말겠어요. 아니 이 사람아, 수능을 망하면 대학을 못 가! 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제발 다이어트 어줍잖게 하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세요. 칼로리 충분하게 섭취해서 우리 뇌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거, 기름진 음식 조심하라는 거, 그리고 특히 알러지 유발 음식 같은 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새우나 오징어 같은 거 먹으면 알러지가 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어느 날 도서관에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새우죽, 즉석 새우죽 같은 걸 사서 먹었다. 아니 그러면 그날은 그냥 망하는 거지. 여러분이 먹는 거를 조금은 이제 시험 보기 전이라도 체크해 보시고서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은 피해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종교에 관한 건데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성당, 교회, 절, 뭐 요즘에 이슬람 사원도 있을래나? 이런 데를 아예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거기에만 매달려서 공부 시간에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에 나가고 철야 기도에 나가고. 아니에요. 하나님 이뻐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부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자, 종교가 있다면 굳이 오버할 필요도 없고 굳이 끊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딱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만 즐기세요. 정무가치하다고 느끼면 가지 마세요. 아니 부모님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뭐 아무리 수능이 가까워도 교회나 성당 안 나가면 뭐 벌 받는다. 아니 수능 보고 나서 열심히 다시 나갈게요. 그런 식으로 설득하면 되죠. 자, 그리고 술 먹지 마세요. 게임하지 마세요. 이거 다시 반복합니다. 오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습관에 있어서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 기출, 2015 기출, 2016 기출, 여기서 기출이란 건 교육청 해당 안 됩니다. 평가원이랑 수능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EBS, 이런 수능에 진짜로 직접 반영될 만한 문제들 반드시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선수를 했었던 2011 외국어 때요, 2011 영어 때요, 그때가 1등급 컷이 90점이었던 굉장히 어려운 영어예요. 지금은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고 뭐 2개 틀리면 3등급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저 때는요 빈칸 3문제 틀려도 1등급 맞던 시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 때 제가 수능을 잘 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EBS를 정말 반복을 해서 내용을 머리에 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는 지문은요, EBS 파이널, 당시 파이널 3회에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그때는 EBS 파이널이 반영 교재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EBS 파이널에선 제목 문제로 나왔었던 문제인데 수능에선 요지 문제로 반영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목 문제하고 요지 문제는요 답 찾는 법이 똑같아요. 주제문 그냥 말 바꿔치기 하면 그게 바로 정답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문장을 보자마자 이거 EBS 파이널에서 봤던 건데 하면서 아따 이거 선택지가 있겠구만 내려갔더니 어이구 딱 정답이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저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왜? 지문 안 읽었으니까. 맨 첫 줄만 읽고서 그 뒤에 다 날리고 나서 선택지로 갔더니 제가 EBS에서 봤던 답지랑 똑같은 놈이 그대로 손 들고 서 있어요. 그럼 개고르면 되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 수능은 약간 EBS 반영을 좀 말로만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던 시대인데 그때가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같이 정부에서 대놓고 EBS만 보면 수능 잘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약속을 해주는 여러분 세대라면 말할 것도 없이 그만큼 반영 교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EBS 반영 문제나 평가원 계열의 기출 문제를 활용하는 것. 이거는요. D-Day 수능 당일날 가서도 여러분이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 2주 동안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태스크는 하나 더 추가됩니다. 뭐냐? 여러분만의 파이널 페이퍼를 만드세요. A4 한 장, A4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되면 A3라고 하는 거 문방구 갈면 팔거든요. 여러분이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지 보면 종이가 큼지막하잖아요. 그게 A3 크기입니다. A4나 A3 한 장을 사세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안 외워지던 거, 아니면 맨날 헷갈리던 거, 또는 맨날 틀리던 거, 그거만 거기다 적으세요. 아니면 EBS에서 정말 많이 봤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싶은 문제를 그냥 갖다 붙여놔도 좋습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하느냐? 이렇게 마지막 2주 동안 정리해 놓으신 이 쪽지를요, 여러분은 수능 시험장에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날 그것만 죽어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점이니까. 약점은 항상 뚫리기 마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게임하시는 분들, 롤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난 원딜 못하는데 맨날 랭게임만 가면 나더러 원딜 하라 그러네? 이 게임 망했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약점은요, 뭔 짓을 해도 나중에 가면 여러분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그게 게임이든 공부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게임하고 공부는요,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고 항상 설파를 하고 다닙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루 전, 아이고, 드디어 하루 전이야. 어떡해. 24시간 남았어. 자, 당황하지 마세요. 역시 여러분은 개구리가 되어 움츠리면 됩니다. 다만 쫄지만 마세요. 자, 마지막 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요, 고사장을 염탐하세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 두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고3. 고3들은 학교에서 쌤들이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배정받을 때처럼 쌤들이 시간 되면 척척척척 배치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학교가 써져 있습니다. 뭐 고기현, 자네는 개포고등학교로 가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교가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PC방 당연히 안 되겠죠. 뭐 호프집? 뭔 소리야? 맥도날드? 가지 마세요. 밥집? 아이, 가지 말라고. 그럼 어딜 가? 여러분이 배정받은 그 학교로 가세요. 왜? 첫 번째, 교통편을 알아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갈 때 교통편이 어떤 것이 있고 시간은 어느 정도 드느냐, 그거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될 테고요. 특히나 버스나 지하철 정류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를 예로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입구역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가.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대 입구역은 절대 서울대 입구에 있지 않아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우리 학교 정문까지 1.5km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버스 타고 한 7분, 8분 가야 돼요. 이게 무슨 입구야, 개 얼어 죽을.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히 우리 학교는 어디 근처다 라고 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막상 가보면 되게 오래 걸리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가보라 이거예요. 네이버 지도로 그냥 뭐 여기 좀 떨어져 있네, 이걸 그냥 간접 체험하시는 거랑 여러분이 직접 그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려갔고 걸어서 올라갈 때랑 느낌이 달라요. 반드시 해보세요. 그리고 특히나 학교 위치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능하다면 고사장을 염탐하십시오. 자, 건물 내부의 구조 같은 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어디에 있냐, 식당은 어디에 있냐, 뭐 만약에 여러분이 좀 시험 보다가 목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이라면 정수기는 어디 있냐,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날 가루 간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아저씨 보셨죠? 괜히 옆에 앉아있는 남친 오징어로 만드는 영화, 그런 간첩이 되시라고요. 여러분이 비록 원빈은 아니지만 간첩이 되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제가 취소선 그어놓은 거 있죠? 안타깝습니다. 평소에 피지 말았어야 할 악마의 향초를 피우시던 분들이 꼭 계세요. 자, 제가 긴 말 안 하고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1시간도 넘게 걸리거든요. 딱 한마디로 압축할게요. 하던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세요. 안 하던 사람은 안 하는 게 더 성적 잘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교육청에서 배치표를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3들은 선생님들이 나눠줘요. 하지만 재수생, 삼수생 또는 저 같은 자퇴생, 검정고시생들은요, 학교가 없잖아요. 저희는
소속 학교가 없잖아. 그래서 교육청까지 직접 가야 됩니다. 자기 지역 관할 교육청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삼성동이잖아요. 여기서 사는 재수생이나 자퇴생분들은요,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선정릉역 쪽에 있는 강남교육청까지 직접 가서 배치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배치표를 받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요, 교육청에서 배치표를 줄 때는 제가 정확하게는 저 때는요, 오후 1시부터 배치표를 주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고3보다 늦어요. 어떤 식으로 주냐면요, 운동장에다가 한 줄을 쫙 세운 다음에 차례대로 먼저 온 사람부터 선착순으로 배치표를 받아가라 시켜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게요? 네, 맞습니다. 선착순이죠. 1등이 되세요. 미리 가서 책 펴놓고 축 치고 앉아서 공부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나와서 여러분한테 배치표를 나눠주십니다. 그 배치표를 받자마자 바로 달려가십시오. 어디로? 여러분이 배정받은 학교로. 물론 그 학교가 문을 미리 잠가놨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다 하교했으니까. 그래도 가세요. 교통편을 알아본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건진 겁니다. 그리고 내부를 염탐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싶으면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럼 내부 구조도 같은 거 나와 있는 학교도 간혹 있잖아요. 뭐 시설 같은 거 써놓고. 뭐 그런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다음날 일찍 가서 확인해 보면 되죠. 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얻겠답시고 수능 전날인데 죽치고 앉아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있는 당신은 바보 해삼 멍게 말미잘입니다. 대학 못 가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루 동안 공부를 뭐 할 것이냐. 진짜 벼락치기. 아까 전에 있었던 공신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그 벼락치기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뭐랄까. 뭐긴 뭐예요. 우린 이미 벼락치기를 위한 아이템을 준비해놨어요. 뭐 수능보기 마지막 2주 전부터 만들려고 했던 컨닝 페이퍼. 물론 그거 갖고 진짜 컨닝하지 마세요. 컨닝 페이퍼를 쭉 보세요. 왜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적을 결정할 내용들입니다. 다른 내용들, 너무 뻔한 거는 사실 여러분이 굳이 반복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꼭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는 웬만한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 과정생만큼 알고 계십니다. 맨날 그것만 보니까. 맨 앞장이니까. 그런 걸 반복하지 말라고요. 자, 앞에 계셨던 공신님 그거랑 연결해 볼게요. 그분은요, 단어를 쭉 쓰신 다음에 한글 뜻을 쓰지 않고 자기가 뜻이 기억 안 나는 단어들만 형광펜으로 색칠한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자기 약점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기가 안 헤어졌던 것이고 자기 약점이니까 그거를 반복하셔서 우리가 살면서 평생 한 번도 쓰지 않을 만한 괴상한 영어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구사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신 겁니다. 수능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하물며 수능은 탭스 단어에 비하면요, 훨씬 합리적인 난이도를 가진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약점을 반복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애시당초부터 별도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오고 계시던 분이 있다면 오답 노트도 반드시 전날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이때는요, 2년 전 기출문제, 3년 전 기출문제까지는 꼭 안 봐도 돼요. 대신 작년 수능, 작년 6월, 작년 9월, 죄송합니다. 작년 수능, 올해 6월, 올해 9월. 이 세 편은 반드시 정독하고 넘어가세요. 그것이 올해 수능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은 날아올라야 되겠죠? 주작이 날아오르듯이. 자, 준비물. 첫 번째. 자, 이제 여기서부터 빨리 나갈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자, 첫 번째 준비물. 꽝꽝 얼린 생수 있죠? 네, 여러분이 잠이 올 때마다 생수로 모가지를 대십시오. 이렇게요. 잠이 올 때마다 얼려놨던 생수를 모가지나 머리에다 대면서 잠을 깨십시오. 이제 물을 마시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이 마려우니까 그래서 얼린 물을 이용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신분증, 수험표, 가채점표.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중요한 내용인 여기입니다. 가나 초콜릿 정도 되는 초콜릿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이 정말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다 보면요, 당 떨어져갖고 안절부절 못하고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꼭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 내신 수학 시험 볼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 가져가서 바로바로 이제 단 거 먹으면서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비장의 무기를 챙겨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분의 샤프, 이거 중요합니다. 의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감독관님한테 샤프나 펜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게 불량일 수도 있어.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뭐 새로 달라고 하면서 새로 받든, 만약에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필기구를 가져가라 이거예요. 정말 디테일하죠.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또한 학교는요, 가능하면 일찍 가세요. 심리학적으로 이게 이미 실험으로 입증이 된 건데 자기한테 익숙한 곳에 있을수록 성과가 잘 나와요. 다만 자기가 잠을 정 포기할 수 없는 타입이다. 그러면 그렇게 무리해서 일찍 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답비교 금지. 이거 제가 가장 중요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꼭 학교 내신에서 갖고 있던 나쁜 버릇을 수능 시험장까지 가져와가지고서 자랑하는 놈들이 계세요. 저기요, 국어 영역 28번 이거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은 정말 불안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네, 어떤 케이스든 상관없으니까 쓰레기니까 무시하세요. 자, 제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제가 최초로 수능을 봤던 2009 수능은요, 굉장히 수능이 어렵게 나왔던 때인데 수학 영역이 1등급 컷이 80점이었던 시대예요. 그때가. 믿기세요? 4점짜리 5개 틀려도 1등급.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때 제가 수학 영역, 그때는 경우의 수가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경우의 수 문제를 풀었는데 제 앞에 비외고로 나온 외고생분이 한 분 계셨어요. 뭐 떡대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교복도 아주 간지나고. 근데 제가 우연찮게 점심시간에 그 사람의 가채점표를 봤는데 그 어렵다고 하던 경우의 수 문제에서 저랑 숫자가 하나 차이 나는 거야. 누군가 한 놈이 경우의 수를 잘못 센 거야. 당연히 제가 틀렸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나 같은 잡놈이 디외고로 나오신 최고 존엄님을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내가 맞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이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수능은 멘탈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맞았다 이 생각을 하고 편하게 문제를 푸시고 지나간 문제는 쿨하게 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그 쿨하고 시크함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거를 올린 거를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헷갈리는 내용인데 이게 그 당시 그때는 이게 교과서가 한 종류밖에 없었던 과목이 있거든요. 윤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엔 윤리와 사상이 교과서가 한 종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토시 하나까지 다 외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교과서를 마지막으로 제가 헷갈리던 부분만 쉬는 시간에 보고 들어갔는데 그게 딱 시험에 나왔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맞췄는데 다른 학생들은 함정에 낚여서 다 틀렸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배점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점수는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거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넘어가세요. 봐도 모르겠는 문제들 일단 제껴놓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여러분이 봤었던 아까 반복하라 했던 컨닝페이퍼나 EBS 반영 문제 또는 기출문제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는 틀렸으니까 재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수해도 이제 더 이상 2등 못 보는 세대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갖고 제가 이 시간대가 돼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 때는 재수하면 성적이 확실히 오르는 게 보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수능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져서 재수해봤자 수능 점수가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당장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게 훨씬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르던 시절에도 재수학원 선생님들이 이런 말 했어요. 재수를 잘해봤자 배치표 2칸 올라가면 잘한 거다. 하물며 지금은 2칸 올라가기도 힘들고요. 오히려 떨어진 일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X자 쳐놨죠? 저한테는 저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뭐 설령 재수해서 올라간다 치더라도 요즘엔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인데 이번 추석 때 했었던 특집 프로에서 이제 취직이 안 된다고 고민하는 내용이 나왔었던 거예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학생도 고민하는 시대인데 여러분이 굳이 대학 한두 칸 더 잘 가겠다고 청춘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들이신 다음에 그 열정을 대학 가서 유지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재수를 망해서 봤던 선배로서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모른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렇죠?